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내일 기조연설을 합니다. 리 외무상의 기조연설 순서는 16번째로 LA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12시쯤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조연설은 상당히 험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내놓은 대외 성명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파괴에 이어서 최대의 경제 압박에 나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대 최강의 대응으로 태평양상의 수소탄 시험 위협으로 맞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최고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어 10월 위기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 치킨 게임으로만 치달아 한반도 안보를 경랑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로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파괴와 역대 최강의 대응으로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인민들이 굶주리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미치광이 맨맨이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초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우리를 없애겠다는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왔다며 사상 최고의 초강력 대응 조치를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초강력 대응에 대해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아마도 수소탄을 태평양에서 시험하는 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예, 렉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핵폭탄을 실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도발 행동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미국이 결국 군사행동을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는 통첩성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겠다는 최고의 경제 압박에 돌입해 있습니다. 새 독자 제재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은행, 기업, 개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달러화 시스템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자산은 동결하며 범죄 혐의 재산은 몰수 조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까지 받았던 중국이 중앙은행의 북한 금융거래 중단 지시를 부인하고 나서 김정은 정권 돈줄 차단을 둘러싸고 미중 간 돈의 전쟁, 무역 전쟁까지 벌어질 위험도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강대강 대치가 끝내 정면 충돌로 대재앙을 불러올지 아니면 치킨 게임으로 충돌 직전 핸들을 꺾고 협상으로 전격 전환할지 위태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 수소탄 시험을 언급한 뒤 하와이주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와이 당국이 가능한 핵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교육하고 준비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와이 비상관리국은 위협이 실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격 발생 시 20분 안에 경보 체제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주 상원 공공안전 국방위원회는 앞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브리핑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주정부에게 이관하려 했던 공화당 상원의 그레엄 캐시디 법안이 결국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반대로 50표 확보에 실패해서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이달 말로 연방 상원의 단순 과반수인 51표 가결 규정이 끝나기 때문에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공화당 진영이 하나로 뭉쳐 급부상시켰던 린지 그레이엄, 빌 캐시디 상원의원 헬스케어 법안이 다음 주 표결을 목전에 두고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그레이엄, 캐시디 헬스케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발표해 연방 상원에서 쉰표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자신의 동료인 그레이엄, 캐시디 상원의원 법안이 충분한 토론과 비용 산출 등 입법 절차를 거쳤으면 찬성할 수 있었지만 단순 과반수 가결 시한에 쫓겨 서둘렀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항상 보조를 맞춰온 그레이엄 의원이 주도한 법안에 반대한 것이어서 공화당 진영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의 반대로 랜드 폴,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가운데 3명에서 4명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쉰표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비주류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임에도 단순 과반수 가결이 가능한 9월 말 안에 오바마 케어를 일단 폐지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폭 지지했지만 이번에도 맥케인 상원의원 벽에 부딪힌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빌 캐시디 법안이 급부상했다가 무산 위기에 빠진 것은 법안의 시행 시 생겨날 수 있는 무보험자들과 메디케이드 축소 등 비용을 의회 예산국이 산출해야 함에도 51표 가결 규정만 신경 쓰고 강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을 시행할 경우 2026년까지 각 주정부들이 2,150억 달러를 덜 지원받고 무보험자들은 무려 2,100만 명이나 양산할 것이라는 민간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동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상원의 단순 과반인 51표 가결 규정이 이달 말 완료되면 앞으로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폐지는 초당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 기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로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등의 사망자 수가 최소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국립허리케인센터와 현지 방송에 따르면 8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을 맞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지사는 CNN에 주민 1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엘 누에보 디아 신문은 사망자 수가 이보다 많은 1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투아도 지역 산사태로 3명이 매몰됐고 토아바자 지역에서는 홍수로 2명이 익사하는 등 푸에르토리코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는 섬 대부분 지역이 정전 상태여서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본격 시작되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인도대도 동쪽 도미니카 섬에서 14명이 숨졌고 프랑스령 과달루페 섬에서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허리케인 마리아가 북쪽으로 진로를 틀어 현재 예상 경로로는 미 남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샌디에고와 멕시코를 잇는 국경 5번 프리웨이가 57시간 동안 전면 차단됩니다. 연방정부는 바하 캘리포니아와 티후아나 등 차량으로 여행을 떠날 경우 샌디에고 국경 검문소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 검문소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오테이메사 검문소가 동쪽으로 6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긴 하지만 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새벽 3시부터 오는 25일 월요일 정오까지 5번 프리웨이를 통해 멕시코로 통하는 국경 검문소는 폐쇄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차량들은 기존과 같이 차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는 7억 4천만 달러를 들여 노후된 국경 검문소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주말엔 도로 공사가 함께 이뤄져 이번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겁니다. 에릭 갈세티 LA 시장이 LA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죠.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LA 카운티 지역 주민들이 가세티 시장이 대권에 도전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지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반 타이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에릭 가세티 LA 시장. 가세티 시장의 LA시 밖으로의 외유가 잦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대선 가도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열렸던 민주당 컨벤션에 참석한다든지 대선 때마다 프라이머리 선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뉴햄프셔주의 한 시장 후보 기금 모금 행사에 가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LA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어 2028년 LA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까지의 유세 운동은 차기 또는 차차기 미국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지역 주민 914명 응답자 중 62.7%가 에릭 가세티 시장의 대권 도전을 강하게 지지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72.7%의 지지율을 보여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30세에서 44세 사이에서의 최고의 지지를 보냈고 임금 기준으로는 연봉 4만 달러 이하인 직장인들이 가세티 시장의 대권 도전에 가장 좋은 호감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가세티 시장의 대권 도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룹도 있습니다. 석사 학위를 지닌 유권자들의 대부분과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의 경우 가세티 시장의 대권 도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이끌었던 로열라 메리마운트대의 한 정치학 교수는 적어도 LA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세티 시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지지하지만 LA 밖에서의 끌어올 수 있는 지지의 종류에 대해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항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